북한아! 캐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주째죠 저희. 네. 옷을 좀 대타로 3주나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 정말 옷 좀 빨고 다니고. 옷좀 빨아야 되는데 맨날 빨 똑같은 시간이 옷이야. 없네요. 3주 동안. 전 똑같은 옷을 3벌을 사가지고 갈아입고 있는 그쵸, 겁니다. 그쵸. 아, 지금. 이렇게 네, 해야겠어요. 진짜 어렵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만 관심 있는 주제를 골랐어요. 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그래서 아. 축구는 뺐습니다. 인간적으로 아. 축구는 빼고 군대 얘기만 하려고. 군대. 그래도 지난주에 그 통일 얘기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해봅시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뭐 퀴즈로 시작해야죠. 네. 네. 오프닝부터 퀴즈. 예. 군대 하면은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징병제 모병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대선 때 종종 모병제로 전환하자 이런 오. 공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린 징병제죠. 그렇죠. 징병제죠. 말에 대한 어감이 일제 시대 때만 있을 것 같아. 징병이란 말이. 징병이란 징병. 말이. 네. 근데 아직 징집. 징병제구나. 징집, 네. 징집, 징병. 북한은 모병제일까 징병제일까? 아. 이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징병제 아니에요? 제가 또 이제 군대에서 배웠죠. 아 배웠어. 아, 징. 아 네. 징병제. 둘 다 징병제. 네. 군대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그 시간에 항상 자기 때문에. 아 교육 시간에. 그 뭐라 해야 주적 뭐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뭐지? 뭐 정신교육. 정신교육 시간이라고 아. 그러나? 주로 이제 비디오 틀어주면 다 자고 네. 있고. 아 자도 돼? 안 걸리면 그렇죠. 되죠. 아니 예비군 훈련 때는 자도 돼. 아 자도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몰래 잤습니다. 저는 징인 이유가 전 그런 거를 인터넷 댓글로 많이 봤어요. 뭐 판문점에 있는 그 군대 북한 군사들 보면은 네. 10년 전이랑 10년 뒤나 얼굴이 똑같다 서 있네 얼굴이. 아 그럼 10년 이상 네, 그쵸, 그쵸. 근무한다. 무슨 그 괴담 학교 괴담 이런 거. 아 근데 진짜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왜 세모일 수 있냐고 물어본 게 감옥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아 감옥 대신 네, 감옥 징역 대신- 대신 징병. 네네네 그렇게 좀 가지 않나 싶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일 것 같다. 그리고 네. 워낙 또 군 그런 게 세잖아요 분위기. 그래서 네 징병제. 야 근데 판문점 그 얘기는 정말 충격이네요. 네 근데 그런 댓글 많이 봤는데 저는. 근데 이게 네. 판문점이 되게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징역 대신 범죄자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별로 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 아 갑자기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런 이성적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역시 괴담이네. 네 인터넷 댓글로만 봐서 괜히 믿었네요. 네, 정답은 모병제입니다. 아 뭐야? 아 그래요? 네 모병제예요. 오 오빠 배웠다며. 아니 사실은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강연 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헷갈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어. 징병제나 모병제나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뭐 좀 상당히 논란이 있게 되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모병제예요 분명히. 그래서 북한은 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 모병제고 자원 입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집회가 징집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가기 싫든 좋든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야 가야 되는 된다.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자원 입대를 한단 말이에요. 형식 자체가. 그래서 자원 입대니까 당연히 모병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자원 입대라는 게 북한은 워낙에 이 집단적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원 입대도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이제 초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재학하는 동안에 뭐 10몇 살인가 이때쯤 이 전부 신체 검사를 해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쭉 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격된 사람들이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그 학교 졸업할 때 애들이 야 다 같이 군대 가자. 군대를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징집하고 다를 게 뭐냐. 그리고 그런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골때리는 게 뭐냐면은 네. 북한에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들 군대를 가고자 해요. 아.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와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쟤는 애국자다. 뭐 이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신 교육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제가 우리를 항상 뭐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와? 사람도 아니네? 뭐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 가야지. 지금 조국이 풍전등화해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사실 너도 나도 갔다 오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경우는 군대 빠졌다 좋다 이게 아니고 안타까워해요.
어떻게든 가려고 군대 다음으로 이제 보통 가는 데가 돌격대라는 게 있어요. 이 돌격대는 군대는 아니고 보통 이제 뭐 도로 깔거나 땡 짓거나 이제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막 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데거든요. 이런 돌격대를 갔다 오면 군대를 다녀온 거고 같은 제대증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같은 이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떨어지면 돌격대라도 가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좀 무슨 막 가기 싫어서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진짜 가뭄에 콩나듯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뭄의 콩이 뭐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어머 어떡하니. 대박.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위층일수록 자식들을 최전방 부대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대요. 노블리스 오블리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건가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일반 사병들도 일반인들도 최전방 부대를 가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한대요. 보내달라. 실화입니까 이거 진짜? 네, 실화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탈북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책도 있어요. 관련된. 그리고 북한 이제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데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북한의 이제 최전방 부대들은 실제로 이제 이 전투 중심의 이제 부대인데 후방에 있는 부대들 중에는 이렇게 뭐 후방 사업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농사 짓거나 뭐 축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병 우리로 치면 이제 공병 부대처럼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뭐 댐 건설하고 큰 공사하는 데 투입되는 그런 군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은 아니 이양 군대를 갔으면 멋들어지게 전투 부대를 가야지. 뭐 뒤에서 공사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최전방 부대로 빼달라고. 진짜 우리랑 다 높아. 우리는 막 전방 갔다가 막 힘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다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네. 백골 부대 걸렸어. 그치, 전방이 좀 빡세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이게 분위기가 다 다르구나. 근데 북한도 확실히 전방 부대가 더 빡시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도 분위기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이제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나 봐요. 북한 사람들은 뭐 전쟁 광이고 호전적이고 이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이다. 복무 기간을 들으면 또 이제 다들 놀랄 텐데 복무 기간이 이제 보통 남성은 17살부터 군대를 가요. 전체 자원 입대를 보통 17살 때 많이 한다는 거죠? 17살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17살부터 군대를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이상은 못 가나요? 그러면? 아니죠. 상관없죠. 17이상이면 17 이상이면. 음. 그래서 17살에 보통 이제 군대를 가고 네. 27살까지 복무를 합니다. 10년이에요? 네. 그럼 내 말이 맞네. 그 10년 동안 얼굴이 변하지 네, 않는다는 맞아요. 군사 복무 기간이 원래 10년인 거예요. 우리 3배야 오빠. 3배. 우리 2년 가잖아 요즘에. 세배도 안 가지. 그치. 세배가 거의 다섯 5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17살부터 23살까지. 여자도 가요? 여성 군 되게 많아요. 23살. 길다. 여성은 좀 짧은 편이고. 와, 어떡해. 근데 모병제면은 우리는 징병제니까 군인 무조건 가야 되니까 되게 1, 2년도 되게 길어 보이는데 모병제면은 사실 뭐 처우도 좋을 거고 왠지 제 직업군인 형식인 거잖아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거 너무 길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작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길다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대요. 그게 길다고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회로 그러네. 진출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하나의 직업.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교 12년이 길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 싫어하면 보통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나도 학교 다닌다 이런 것처럼 군대 당연히 누구나 다 가는 거야. 10년 당연히 10년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북에서는 10년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하나의 사회 경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 우리도 뭐 아무튼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거 어떤 경력 차원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직업군인도 선택하기도 하고 하사관이나 뭐 ROTC 뭐 이런 걸로 많이 가고 하니까 아니면 갔다가 그냥 말뚝 박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그건 건데 거기 문화는 그렇다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원 입대를 하는 날에는 이렇게 뭐 친척들, 선후배들, 학교 선생님들 뭐 다 같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송회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해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다들 막 꽃다발 그 북한
맞아요. 그 꽃 TV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꽃다발 손뭉치 흔들고 막 이렇게 가는 같은 거, 네. 먼지털이 같은 거. 네. 그거 다 같이 이렇게 아. 쫙 해서 버스 쭉 가면 사람들이 양 옆에 서가지고 막 다 환영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야죠. 네. 네. 북한 군대는 계급이 없다. 네, 저는 이건 확실히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저 옛날에 한번 그런 TV 야. 같은 데에서 답이 같네요. 자 X가 당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급이 있다는 거고. 네, 그쵸. 계급이 있다. 네, 아, 왜냐면 뭐 계급이 있다. 네, 계급이 있다. 네네. 있다. 네, 있다예요. X가 저는 있다. 그런 영상 같은 데서 뭘 봤냐면 네. 중이 동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 계급 부르는. 네네네. 거. 그래서 중이라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중이 동무 뭐 이런 걸. 네. 그렇군요. 네, 본인도 근데 뭐 군대 당연히 계급이 없는 군대는 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맞아. 그래야 뭔가 딱 일렬로 이렇게 뭔가 딱 그렇죠. 있죠. 상하 명령 체계가 딱 갖춰지고. 네네네네네. 근데 북한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에? 아 진짜요? 제가 들은 중이 동무는 뭐죠? 중이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좀 하나 뭐야 있는데 왜 없다는 거야? 약간 자기 멋대로구만. 북한에서는 이거를 계급이라고 안 부르고 네. 군사 칭호라고 불러요. 칭호. 네, 군사 칭호. 군사 칭호가 뭐 중위, 대위, 소위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계급이 아니다. 왜 계급이 아니냐면은 북한은 무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어진 사회다. 아. 따라서 군대에서도 계급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야, 그런 권위 자체가 없는 거군요. 이름은 네. 이름이지만. 네. 근데 군대라는 게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맞아. 상하 전달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지휘관도 이 있어야 되고. 상하 관계는 군사 칭호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개념이네. 보면은 그냥 말만 바꾼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계급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북한에서는 무계급 사회를 얘기하는 게 계급 사이에 착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윗 계급이 아래 계급을 착취한다. 그래 맞아. 그래서 싸울 이런 때 개념. 계급장 떼고 싸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근데 그런 자체가 아예 없구나. 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계급을 없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착취. 근데 군대에서는 뭐 착취라는 개념은 있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도 이제 윗 계급이 아래 계급을 이렇게 부당하게 괴롭힌다거나 그래 맞아요. 네, 많죠. 인정 사적으로 많잖아. 갈취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사실 그 문제 막 맞아요. 많이 논란돼가지고 네네네. 사병 맘대로 어. 자기 뭐 집 치는 데 쓰고 그래 관사에서 그래요. 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관사.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게 네. 있구나. 네. 아무튼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건 그런 거다. 네네. 계급 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급을 없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이제 계급은 없지만 군사 칭호라는 건 있다. 그래서 군사 칭호를 보면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병으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2등병부터 시작하죠. 네네네.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네. 이렇게 해서 제대 네.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전사 처음에 들어가면 전사라 불러요. 전사. 그다음에 초급 병사, 중급 병사, 상급 병사, 하사까지 가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북한에서는 하사까지도 병이에요, 그냥. 왜 그렇게 되냐면 10년 동안 있는데 10년 동안 계급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입대 후 3년 정도 지나면 중급 병사가 되고 그 위에 이제 계속 진급해서 상급 병장 되고 전문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사까지 올려준대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중사나 상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까지 올라가서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특무상사랑 위급군관, 좌급군관, 장령, 차수 이거는 전문 교육을 거기서 더 받은 그쵸. 상태에서 네. 약간 그래서 그럼 군인도 단가입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특무상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로 치면 원사를 북에서는 특무상사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위관급이라고 있어요. 위관급이면 위가 붙는 소위, 중위, 대위. 네네네. 이게 북에서도 위급 군관이라고 부르는데 뭐 소위, 중위, 대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상위라는 게 있어요. 소위, 중위, 상위, 대위가 있어요. 그럼 상위는 우리로 치면은 중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가 두 개로 이제 갈라져 있는 거죠. 예, 층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복잡해요, 북한이 계급이. 우리보다 더 훨씬 많아요. 네.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대령, 중령 하는 게 북에서는 대좌, 중좌, 소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좌라는 게 중간에 하나 끼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령하고 같은 급인 네. 거고. 그다음에 장은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준장, 우리는 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소장하고 같은 급이다. 오빠 다 알아 이거? 서든어택 했어가지고
서든어택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 게임. 그쵸, 아, 그쵸. 다 별 알아듣길래. 하나. 난 전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서툰 어택을 좀 하셨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높은 게 원수잖아요. 네. 북한에선 차수가 있어요. 아. 차수가 우리의 원수 개념인 거고 그 위에 원수, 대원수가 있어요. 대원수는 설마 그 대원수는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명만 대원수고 김정은 아니죠, 아직 아니죠. 거기 이제 원수. 아 진짜요? 네. 어머 싫어요. 그래서 원수는 지금 역대로 리을설, 오진우, 최광, 김영춘, 현철의 이렇게 5명이 원수였어요 지금까지. 역대로 이 리을설, 오진우, 최광 이러면 이제 다 그 항일 운동 시기에 최광님은 들어본 것 같아요. 최광은. 네. 이게 이제 항일 운동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현재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은 김영춘, 현철의 이 사람들이 이제 현직 원수. 원수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서 한 명 아니에요, 대통령? 그렇죠, 한 명이죠. 신기하네. 네, 북은 그렇지 않고 여러 명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장교가 되려면 네. 기본 이제 병으로 들어가서 전사, 초급 전사에 쭉 거치다 하사까지 갔다가 얘는 좀 지휘자 자질이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군관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어.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소위 중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장교가 될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사관학교로 보내버려요. 네네네네. 사관학교 입학하면 거기서 교육받고 바로 장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은 그게 아니라 일단 말단 전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2등병부터 해서 군대 생활을 한 다음에 사관학교로 가는 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은 사병들의 생활을 잘 아는 거예요, 장교들이. 단점은 사병들하고 이 짝짝꿍이 될 수가 있다. 짝짝꿍? 짝짝 쉽게 말해서 이 사병 문화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간다,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너무 이제 잘 아니까. 서로 이제 친해버리니까 잘 알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장교가 되려면 진짜 그 나이도 점점 엄청 오래 많아지고. 그런 그 단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선 장교들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이다. 그러네. 그러겠네. 기본 막 20대 후반 30부터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다 제대할 때는 그때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아주 특이한 이 제도가 있는데 전사 생활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장급 이상, 연대장급 이상이면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중령, 대령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네. 높은 직위. 네, 엄청 높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한 달 동안 전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반 병에 섞여 들어가서. 의무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하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중령 대령 이쯤 되면은 전사 생활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최신 이 전사들의 정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티가 나죠. 엄청 튀는 나이가 나이가 일단 뭐 아니 누가 봐도 티가 날 거 같아. 네 감동했는데 티가 한 나겠구나. 40살 신병 들어오면 우리가 전사들에서 피곤할 것 같아. 신병님 오셨으니까 이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이제 원래는 다 숨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눈치 빠른 이제 위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군대 들어오면 뻔한 거 아니냐. 이거 분명히 이제 장교급이다. 전사생활 예. 그래가지고 눈치껏 이제 잘 대우해 주는데 그게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병들 같은 경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막 이제 그런 얘기 한대요. 아바이는 뭐 사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이제 들어왔어? 그런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취사병이 따로 없어요. 북에서는. 그럼 돌아가면서. 네, 당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사병이 아예 딱 보직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취사병은 보통 나오면 이제 거의 요리사급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반만 해요 취사병은? 반찬도 해요. 네. 한번 하지. 훈련 같은 건 안 받고? 받죠. 봤는데. 훈련 받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떤 훈련은 빠지고 뭐 그런 게 그쵸. 밥을 준비해야 되는 있구나. 시간에 있는 훈련이면 빠지고 뭐 아침 못 빠진다든지. 네. 거의 진짜 식사 준비는 거의 하루 종일해요. 왜냐면 하루 세끼 진짜 해야 아침 되는데 점심 저녁 해야 되니까. 이 수백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전부터 밥하기 계속,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명절 기간은 사실 좀 쉬고 싶잖아요, 다들. 네. 이럴 때는 이제 분대장급 고참병들이 취사를 맡아서 한다고 해요. 그게 제도가 돼 있대요. 고참이 딱 하고 나머지 쉬고. 네. 그런 문화는 좀 좋다.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도 이제 부대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거기도 그럼 10년 동안 부대에서 생활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집도 못 가고 막. 아 휴가는 있죠. 그러니까 휴가나 그런 거 빼고는 아무튼지간에 무조건 그렇죠. 다. 예. 야 진짜.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거의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네요. 가족이겠네 가족 거의 이제 진짜. 가족들 되는 거죠. 1년 2년 살아도 가족인데 나와서.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야겠죠. 네.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네. 북한은 군대 구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맞으면 제한? 뭐 제한적 허용을 한다는 허용? 거죠. 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에이, 맞으면 설마. 동그라미, 틀리면 X. 허용? 아니야 왠지.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러니까 부분적 허용 같은 게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는가? 봐도 눈 감아주고 막 그런 게 있어. 아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빠 안 되는데 그냥 지들끼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이니까 왠지 이런 퀴즈는 항상 선배님이 그런 게 있어. 이제 심리 추적. 그래서 난 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난 이거. 전 이겁니다. 제한적으로라는 말에 분명 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한적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제 생각에는 원래 군대에서 구타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원래는 된다. 제 생각, 그러니까 북한 말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어. 구타야 오빠 구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러지? 뭐 실제적으로 신체 위해를 가하는 게 제한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아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 반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잖아요. 구타가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그런 구타형이 있으면은 막 군사재판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북한은 될 거다. 아하. 군대 복무도 길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네네네. 정답은 X입니다. 와, 맞습니다. 힌트가 안 먹혔구나. 네. 그래서 구타 자체는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그 제도적으로는 구타를 못하게 하지만 암암리에 계속 그쵸, 해서 암암리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막 그런 네네네네네.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물론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못하게 하지만 북한에서도 암암리에는 다들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뭐 아무튼 군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구타를 했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그 입당 보통 군대를 가면은 입당이 잘 되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막 공훈도 세우고 이러면 입당이 막 자동으로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입당을 하는 게 북한에서는 되게 이제 명예로운 그쵸 일이가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당원되는 게. 근데 이런 사건이 한번 터져버리면 입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다들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구타를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버렸다. 네. 진출을 못하네 약간. 그러니까 뭐 진급도 못하고 뭐 이런 한번 사고 터지면. 그래서 체벌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그런 군장 들고 뺑뺑이 시키고 막 그런 것도 옛날에 막. 그건 이제 기합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거. 기합 같은 것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니까 북에서 기합도 이제 아예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 어떻게 듣게 해요? 막 너무 안 듣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직은 그게 남아있지 않나요? 저 자세히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뭐지 무한도전의 진짜 사나이 봐서도 엄청 기합 많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북공이. 체벌이나 그런 거는. 그런 이제 기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체육 경기를 했는데 졌다. 그러면 뭐 운동장 돌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대요. 그리고 샛별조라고 해가지고 밤새 훈련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것도 기합인 거죠. 너네 왜 이거 못해? 뭐 예를 들어 뭘 훈련을 했는데 뭐 못했어. 그러면 뭐 샛별조 해가지고 밤새 아마 이름이 이제 샛별을 보면서 훈련을 해서 샛별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북한에서는 영창제도 자체가 아예 규정에서 사라졌어요. 삭제됐어요. 그게 들었어요.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사람들마다 약간 좀 진술이 다르긴 한데. 진짜 되게 그래도 오래전에. 굉장히 빨리 없어진 거네요. 네, 우린 지금도 초반에. 있잖아. 영창 있지. 영창 가는 거. 네. 네네. 그래서 영창 제도는 없애버렸고 대신에 이제 보통 그러면 사고 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북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연병장, 네. 운동장 네, 네. 거기다가 사각형으로 금을 그어놓고 네. 거기로 계속 정보를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보 행진.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 걷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계속 시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완전 군장하고 네, 맞아요. 연병장 뛰어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벌을 대신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원래 이제 북한군 내무 규정에 있는 처벌항이 주의, 경고, 엄중 경고, 군사칭호 감화, 직무 감화, 노동연대 편입, 군사복무 만기 전 제대 이렇게 이제 쭉 있대요 항목들이. 어머, 처벌항 중에 하나가 군사 복무 만기 전 제대야. 그러니까 군사 제대하면은 원래 명예인 건데. 네, 불명예 제대죠. 우리로 분명히- 치면. 우리도 그런 건 있는데 어. 군사치용 감화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다운시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연대라는 게 있는데 노동연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군대에 있으면서 뭐 상관을 폭행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총기를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이제 법을 위반한 경우는 노동연대에 편입돼서 6개월 동안 노동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기본 하게 되고 북한에서 이런 체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 노동 단련형 이런 게 있어요. 노동 단련형이라는 게 뭐냐면 몇 개월 동안 노동 현장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깨우치게 된다.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일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봉사 개념인 건가요? 뭐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봉사는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약간 뭐. 뭐 뭐래? 건널목에서 이렇게 삑삑하고 뭐 이런 거 들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 무슨 단체가 기구 가가지고 막 사람 뭐 이런 건데 진짜 노동인 거구나. 네, 되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돌 짐을 나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고 나서 복무중대로 또 간대요. 복무중대는 교육 받는데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게 일종의 이제 정신교육 같은 거 받는 거죠. 당 정책, 군사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받고 판정을 받아서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네요. 심각한 범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가끔 그런 사고가 있어요. 총기. 예, 그러니까 난사. 뭐 막 자기 막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막 총기 난사한다거나 그런 사고가 이제 가끔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소로 넘겨진대요. 그래서 네. 군사 재판은 회부되는데 군사 재판에 회부될 정도면 엄청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형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북에도 사형이 있어요? 아, 사형 있지. 북한 사람 사형제도 있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 용서를 받으면 노동연대로 이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뭔가 근데 어쨌든 느낌상 빡센 건 지울 수가 없네요. 북한 군대 자체가. 그렇죠. 뭐 일단 우리랑 뭐 의미가 좀 10년? 달라서 그런가? 네. 10년 일단 한다는 게 그거 일단 진짜 의미가 좀 다르긴 하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의 군대 문화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네. 네. 뭐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북한의 군대 뭐랄까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진짜 사나이나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나라의 군 그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편하게 가려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뭔가 저는 그런 위문 공연에 북에도 있을까? 라는 생각. 사실 옛날에는 막 그냥 위문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걸그룹들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근데 좀 약간 나이 들고 나서는 그런 게 너무 별로인 거야. 근데 북에서도 좀 혹시 그런 뭔가 군사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뭔가 위로를 위해 위문 공연이 있을까에 대한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는데 있나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문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연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악대나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군악대는 정식으로 이제 군대에서 하는 그런 건데 네네. 그런 이제 막 그런 거 말고 행사 때 이렇게 뛰는 그런 군악대 말고 예를 들어 군인들끼리 모아가지고 무슨 노래단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인 가족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해요. 군인 가족 노래단 뭐 이런 훨씬 식으로. 낫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공연을 하고 다른 공연들도 있는데 보통은 군 부대에 가가지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인들 예를 들어 무슨 모범상을 받은 부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대 사람들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죠. 그렇군요.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뭔가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너무 다르니까 통일하면은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춰가야 될까?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지금 계급 같은 것도 다 다른데 약간 이런 걸 좀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상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군인에 대한 어떤 처우나 그리고 인식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군 자체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좋지 않은데 맞아. 북한에서는 과연 어떨지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알거나 듣기로는 되게 많이 처우도 좋은 편이고 잘 세워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막 입대를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되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부터 어떤 인식 차이 같은 거나 문화 차이 같은 거 느껴지는데 말했듯이 통일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좀 궁금하고 또 실제로 가서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이 그거예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직접 보면 정말 좋겠다. 네네. 이 방송의 취지 아닌가요, 그게? 네. 그렇죠. 사실을 눈으로 보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